이거는 진짜 현실 고증 잘 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누수, 아파트 누수, 불륜 상간이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체로 가까운 지인들이 물어보고 하면 성심성의껏 알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변호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가영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문가영이에요? TVN에서 안 불러주게. 안녕하세요, 김초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변호사들 업계에 현실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저희가 현직 변호사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경민의 안주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연 준비 사면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변호사가 배지를 안 달고 왔고 여기 나온 변호사는 배지를 달고 있는 네. 거예요. 약간 일종의 현실 고증인 것 같은데 전연차 때는 좀 나 변호사야 이러면서 이제 배지를 아 진짜요? 다는 사람 제가 받고 다 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달았습니다. 저는 안 달았는데 간혹 이제 그 다는 분을 본 적이 있고. 연차 차이라기보다 자랑스러움 정도의 차이. 근데 연차가 차이면 그 자랑스러움이 쫄지 않아요? 아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뽕이 차이 그런 분들은 차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원고 민수빈 피고 주식회사 공광산업. 내가 앉으라고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많이 권위적이시네 저분. 요새는 먼저 막 앉으라고 하고 신경 안 쓰시고 막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근데 이런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저렇게 뭔가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엄청 적극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해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들으시지만 그 외에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전혀 듣지 않고, 사실 변호사가 있을 때는 뭐 변론에 필요한 말들만 진술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판사가 듣기에는 이거는 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데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좀 많이 들어주시는 편인데 그 재판부에서는 말을 싹둑 막 자르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사건 번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유일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재판하고 법정 나올 때 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문화. 간혹 저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판사랑 나랑 다 같은 사람인데 왜 판사한테 인사하고 나가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통상적인 선배들의 답변이 그거는 판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인사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인사를 하고 나오긴 하는데 신경 안 쓰시던데요? 인사하고. 판사님이 보진 않죠. 네. 변호사들 문화? 네. 목례만 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그런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한번 해보실래요? 또라이야. 변호인 접견실은 뚫려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지 해제되자마자 이 주식을 다 던지는데 이걸 다 받아 처먹어주는 거예요, 개미새끼들이. 좀 일반 접견실 같은데. 일반적 견식. 아니, 잘난 변호사 면허 갖고 뭐 할 건데, 왜 이렇게 말도 안 신분이 나오는 주제에. 일단은 이거는 좀 현실 고증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아마 그냥 촬영 환경 때문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 이제 막혀 있는 거는 일반 접견실이고 변호인 접견실은 따로 있어요. 그 변호인 접견은 안 막혀 있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구치소마다 다르지만 변호사들이 엄청 여러 명이 같이 접견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들이 다 있습니다. 몇 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접견을 하고 나오고. 보통 그 수용자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맞거든요. 이제 접견 나와 있는 걸 훨씬 선호하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하니까 나와 있는 걸 선호하는 건 맞아서 보통 이제 접견을 한 1시간 정도 단위로 잡는데 그날의 용건이 간단해서 뭐 한 20분, 30분 만에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 정도는 저는 그냥 사담을 나누면서
이제 있어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너무 덥잖아요. 사실 구치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방에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있는 경우들도 많고 선풍기도 뭐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들도 가끔씩 있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좀 접견 변호사를 좀 선임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접견 변호사도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놀아달라 이런 개념보다는 나와 있을 수 있게 접견 실제로 하는 시간은 짧은데 좀 나와서 대기를 할 수 있게 접견 예약을 잡아주고 약간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정말 접견용 변호사여서 사담을 나누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는 상황은 분위기가 완전 이거랑 아예 다르긴 해요. 왜냐면 수용자들은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입장이고 변호사 하나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저렇게 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없고 되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내가 지금 애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가는 중인데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재판 있었다는 걸 좀 깜빡했어요. 그거 좀 대신 출석해 줄 수 있어요? 몇 시 재판이에요? 4시요. 지금 3시 50분인데요? 아, 빨리 뛰어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원고 홍천물산 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고요. 당일에 바로 출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 있다는 소리이고 원고 측에서 전날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아마 준비 서면을 썼을 테니까 내용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여서 아마 재판 진행에 문제는 없겠지만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이렇게 10분 남기고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엄청 드문 경우겠지만 서로 약간 재판 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판이 겹치거나 아니면 민사는 서면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건 내용을 막 엄청 빠삭하게 몰라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번 기일을 꼭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대신 가주실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다 미리 이제 협조를 구해놓고 대신 가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뭐 좀 사건 내용도 보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엄청 이례적이지 않을까. 서초동에서도 이례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초동에 이제 로펌이 나온 이유가 법원이랑 가까워서잖아요. 그래서 막 대형 로펌을 파트 이런 데다가 보면 대표 막 외제차 딱 뒤에서 세븐실 타고 뒤에 없어졌다 안고 막 이렇게 가던데. 그런 거 같아요, 대체로. 네네. 뭐 외제차까지는 고급 아니더라도 세단. 어쨌든 회사에서 배차를 해주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 중앙지법은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셔틀을 운행했었어요. 맞아요. 매 시간 가는 셔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지법을 가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재판을 가야 된다 내지는 경기도권에 재판을 가야 된다 이러면은 뭐 대형 로펌에서는 차량까지 배차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때는 이제 차 안에서 기록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업무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긴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대형 로펌이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결국에는 또 의뢰인들이 많이 지불을 하니까 장단이 있겠죠. 여유로우세요. 저희는 지하철 택시 타고 다닙니다. 너 어디서 오래 사는 건지에 따라 달라. 이게 윗집배관에서 사는 건지, 뭐 공동배관에서 사는 건지. 책임 조제가 달라지니까. 글쎄다. 내가 변호사지 배관으로는 아니잖아? 그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문 휴대폰을 변호사들이 많이 씁니다. 문서 볼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문서 보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현실 고증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누수, 아파트 누수, 그 다음에 불륜 상간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아가지고 저거는 현실 반영이 잘 되지 않았나. 불륜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직접 지인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왜냐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인의 지인으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뭐 그렇게 오는 경우들은 뭐
도와드리죠. 뭐 아파트 이런 거는 직접 지인인 경우들이 더 많고. 원래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제 상담료라는 것도 이제 별도로 받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서비스업이고 그 상담 자체로도 어떤 자신의 지식을 파는 행위니까 기본적으로는 받는데, 그래서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좋은 게 사실 돈 안 내고 저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은 특히나 바쁘고 이럴 때 연락 오면 이제 좀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대체로 가까운 지인들이 물어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성심성의껏 알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변호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잖아요, 최소? 진짜. 근데 저 정도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뭐 소송에서 뭐 패소를 했다. 근데 뭐 어떤 청구인지 뭐 이런 것들도 모르는데, 그러면 진짜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난감하죠. 저렇게 그냥 일상적인 거 물어보는 거면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뭐예요? 왜 남의 의사를 마음대로 두어요? 우리가 현업 중이잖아요. 강창주씨 사건. 그거 결론 준비를 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왜? 선고기일 남았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선고기일? 가요. 아니 선고기일을 왜 가요? 안 보고 싶어요? 원고 강창준, 피고 이동수. 안 나오셨죠? 여기요. 선고일이 엄청 중요한 날이죠. 당연히 결국엔 그 선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때까지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했던 거니까. 저는 이제 사건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떤 변호사가 하든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25% 정도는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작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한 25% 정도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결론이 크게 뒤바뀌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50%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대체로 이제 선고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선고 결과가 궁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50%, 특히 이제 그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 25%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선고가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 25%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뭐 그동안 시간과 노력들을 투입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결론도 예측이 잘 안 되고. 뭐 문자나 아니면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저 직접 가야. 민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 그 검색 내역에 승패가 뜨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민사는 그 금전을 청구하는 거다 보니까. 뭐 물론 이런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거는 뭐 승소 패소로 딱 갈릴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억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 얼마가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한 사건은 사건 검색 결과에 원고 일부 승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1억이 받아들여져서 일부 승인지 뭐 1억 8천이 받아들여져서 일부 승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는 게 가장 사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서, 만약에 중요한 선고다라는 경우거나 아니면 큰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보냅니다. 네, 직원들한테 청취를 시켜와서 직원들이 바로 공유를 해요. 선고 방청. 네, 선고 방청을 가는 거죠. 아, 근데 또 얼마 전에 저희 그 직원분한테 선고 방청을 요청을 드렸는데, 판사님이 좀 말씀을 옹얼옹얼 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 의뢰인이 들은 거랑 당사자가 가서 들은 거랑 재판에 또 다른 당사자 측에서 들은 거랑 또 막 다 달라가지고 뭐가 맞는 거냐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민사는 어쨌든 그날 판결문이 좀 등록이 되니까 네. 늦어도 다음 날은 볼 수 있으니까 방청의 필요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형사는 진짜 그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도 걸려 있어서 형사 선고가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잘못되면 내 앞에서 이제 법정 구속 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문가영 배우님. 문가영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문가영이에요? 문가영 배우 모르세요? 뭐예요? 아 연기가 많이 부족하신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문가영이에요? 맞아요? 네. TVN에서 안 불러주게.